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 부분의 다이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어는 건네다입니다. 자, 건네다는 모두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뜻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다, 모걸란, 자오비에란 다화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그는 평소 마음속으로 좋아하던 여자에게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다. 자, 그는 평소에 마음속으로 좋아하던 여자에게 용기를 내어서 옆에 보면요. 말을 건넸다라는 뜻은 말을 걸었다, 말을 시켰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넘겨주다라는 뜻입니다. 모걸란 저게 비에른 똥시인데요. 자, 예문 보시면요. 파티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在派对上认识两个人互相交换了名片. 파티에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그 두 사람이 서로 자신의 명함을 주고 받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건넸다라는 뜻은 나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건네다는 두 개의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말을 걸다, 따화라는 뜻이 있었고요. 두 번째 뜻은 어떤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다, 짜오게이 비에른 동시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이어는 돌리다입니다. 자, 돌리다는 세 개의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뜻은 관심이나 시선을 의식적으로 주다라는 뜻입니다. 개위 관주或者 视线라는 의미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패션에서 액세서리로 눈을 돌리고 있다. 자, 우리 회사는 원래 패션을 담당하는 회사였는데, 패션에서 액세서리로 관심을 전환하고 있다, 관심을 바꾸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눈을 돌리다라는 뜻은요, 어떤 관심이나 시선을 그쪽으로 변화시키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뜻은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다라는 뜻인데요. 将某项东西分给他人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우리는 청첩장을 주위 사람들에게 모두 돌렸다. 我们给周围的人们都发了请柬. 자, 우리는 청첩장을 주위 사람들에게 모두 줬다라는 뜻이죠. 여기에서 돌리다라는 뜻은 나누어 주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돌리다의 세 번째 의미는 생각이나 마음을 다르게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改变想法或者心意. 예문은요. 김 사장은 고집이 세서 한 번 먹은 마음을 쉽게 돌리지 않는다. 金社长固执一旦下决心很难轻易改变. 자, 김 사장님은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에 자, 한 번 먹은 마음을 돌리다라고 쓰고 있죠. 마음을 돌리다라는 뜻은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에서는 꾸팅으로 자주 쓰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은 게요. 생각을 돌리다, 마음을 돌리다 이렇게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转心이라는 뜻이죠. 改变主义라는 뜻으로 생각이나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은요. 생각을 돌리다, 마음을 돌리다 이렇게 쓴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돌리다의 네 번째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나 공로를 넘기다라는 뜻인데요. 将责任或者功劳推给别人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 不能将自己的错误推卸给别人. 자, 자기의 잘못을 남에게 넘기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돌리다라는 뜻은 투이시라는 뜻으로 자기의 잘못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다, 다른 사람 탓으로 넘기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돌리다의 5번째 의미는요. 말이나 화제를 다른 내용으로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把话或者话题转成别的内容. 자, 예문을 보면은요. 아이는 성적 이야기가 나오자 화제를 돌리려고 했다. 只要一提到成绩的问题，孩子就立刻试图转移话题. 자, 아이는 성적 이야기만 나오면 화제를 바꾸려고 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도 꾸팅으로 자주 쓰이는 형태가요. 말을 돌리다, 또 화제를 돌리다 함께 쓰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转话题 또는 转化라는 뜻은요. 말을 돌리다, 화제를 돌리다입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볼 동사, 3번째 동사는요. 다루다입니다. 자, 다루다는 모두 3개의 의미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의미는 문제, 사건을 소재나 대상으로 글이나 말, 영화, 연극 등에 쓰다라는 뜻입니다. 把问题事件作为素材或者对象写在文章、电影或者表演. 자, 어떤 것을 소재로 연극이나 영화에 쓴다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이 작가의 여성의 심리를 다룬 책은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자, 이 작가의 여성의 심리를 다루다라는 뜻은 여성의 심리를 소재로 글을 쓰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작가는 여성의 심리를 소재로 쓴 책이 독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성의 심리가 소재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뜻은요. 문제나 일을 맡아서 처리하다. 负责并处理问题或者事情이라는 뜻으로 예문 보겠습니다. 이 병원은 비염만을 다루고 있는 비염 전문 병원이다. 这家医院是专门治鼻炎的鼻炎专科医院. 세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을 어떤 성격을 가진 대상으로 취급하다입니다. 将某物当成具有某种特性的对象看待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아이는 매일 가지고 다니는 곰인형을 자신의 분신처럼 다룬다. 자, 아이는 매일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곰인형을, 자신의 분신처럼 취급한다. 분신처럼 생각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다, 어떤 대상으로 취급하다라는 뜻으로 판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4번째 동사는 세우다입니다. 세우다의 첫 번째 의미는 建房子라는 뜻으로 건물을 짓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예문 볼까요? 정부는 재해에 대비하여 댐을 세웠다. 政府为了预防灾害建立了大坝. 정부는 재해를 대비해서 예방해서 댐을 지었다라는 뜻으로 댐을 세웠다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세우다라는 뜻은요. 짓다라는 뜻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우다의 두 번째 의미는 계획이나 목표를 만들다라는 뜻인데요. 制作计划或者目标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볼까요?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 습관이 있다.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 계획이나 목표를 만드는 습관이 있다라는 문장인데요. 계획을 만들다 또는 목표를 만들다라는 뜻으로 계획을 세우다라고 쓰고 있죠.
세 번째 의미는 움직이던 것을 멈추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네, 딩샤라는 뜻이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주차장을 찾지 못해 골목길에 차를 세웠다. 자, 주차장을 찾지 못해서 골목길에 차를 세우다라는 뜻은요. 네, 딩처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 의미의 세우다라는 뜻은 네, 움직이고 있는 것을 네, 멈추게 하다라는 뜻의 딩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우다의 네 번째 뜻은요. 공로나 업적을 이룩하다라는 뜻인데요. 네, 创造功劳或者业绩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그는 이번 올림픽에서 육상 신기록을 세웠다. 他这次奥运会上创造了铁镜新纪录. 그는 이번 올림픽에서 육상 신기록을 네, 세웠다라는 뜻은요. 그런 공로를 만들었다. 공로를 이룩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로나 어떤 업적을 이루다라는 뜻의 동사는요. 네, 세우다라는 뜻이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의미는 주장이나 고집을 강하게 내세우다라는 뜻인데요. 强烈的坚持主张或者固执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 보면요. 아이는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을 가질 때까지 고집을 세운다. 孩子一直固执直到得到自己想要的东西. 자,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싶은 물건을 가질 때까지 네, 고집을 피우다라는 뜻인데요. 자, 고집을 피우다, 고집을 세우다가 모두 다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세우다는 여러분, 고집을 세우다로 고정 형태로 쓰이기 때문에 네, 꾸즈라는 뜻으로 함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이어의 연습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고르십시오. 외국으로 유학을 가려면 마음 뭐뭐 취직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화제를 다른 것으로 뭐뭐. 경기 침체가 계속되어서 공장을 머물 수가 없었다. 1번 건네다. 2번 돌리다. 3번 다루다. 4번 세우다. 답은요? 네, 2번 돌리다가 되겠죠? 자, 외국으로 유학을 가려면 자, 마음을转신이라고 했죠. 그쵸? 네, 转신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건 마음을 돌리다라는 거죠. 자, 마음을 돌려서 바꿔서 취직을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그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네, 转话题라는 뜻으로 화제를 돌리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화제를 다른 것으로 돌리다가 답이 되고요. 세 번째 문장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어서 공장을 네, 계속 진행하다, 가동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공장을 돌릴 수가 없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转신 그리고 转话题, 네, 继续开工厂이라는 뜻을 가진 동사는요, 돌리다의 다이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형용사와 동사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는 여리다입니다. 여리다의 의미는 네, 표면이나 성질이 아주 부드럽거나 약하다라는 뜻인데요. 네, 外貌性格非常软或者弱. 자, 예문 보겠습니다. 아이의 피부는 여려서 긁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자, 의미는요. 아이의 피부는 아주 약하기 때문에, 그쵸, 여리다라는 뜻은 여기서 약하다라는 뜻이죠. 약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는 문장이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요. 철수는 남자이지만 마음이 여려서 상처를 쉽게 받는다. 哲秀虽然是男生，但是心灵很脆弱，容易受到伤害.
자, 그래서 여러분 여리다라는 뜻은 어떤 표면이나 어떤 성질 부분에서 부드럽거나 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거칠다인데요. 자, 거칠다는 여러분 우리 방금 배웠던 여리다의 반대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칠다의 의미는 표면, 언행, 성질이 부드럽지 않고 험하다라는 뜻인데요. 네, 外貌, 言行等不温柔粗糙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볼까요? 집안일 때문에 손이 거칠어진 아내를 볼 때마다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다. 每次看着因为家务所变粗糙的妻子觉得很抱歉很心疼. 자, 집안일 때문에 손이 거칠어지다는 이제 부드럽지 않고, 네, 좀 까칠까칠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부드럽지 않은 손의 아내를 볼 때마다 미안하다라는 의미였고요. 자, 두 번째 예문은 그는 말이 거칠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많이 산다. 자, 그 사람은 말이 부드럽지 못해서, 그쵸? 말을 좀 험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많이 받는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말이 거칠다는 말이 부드럽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거칠다라는 뜻은 네, 부드럽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알차다입니다. 자, 알차다의 의미는 내용이 충실하고 실속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자, 의미는요, 内容充实实质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볼까요? 이번 여행 코스는 알차게 짜여져서 여행객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 这次旅行行程路线排得满满当当，游客们满意度很高. 자, 이번 여행 코스는 너무 잘 짜여져서, 그쵸? 너무 실속 있게 짜여져서 여행객들이 만족했다라는 뜻으로 여기에서 알차다라는 뜻은 실속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겉모양보다는 내용이 알찬 물건을 선물하는 것이 좋다. 比起外貌送内容实在的东西更好. 자, 겉모양보다는 내용이 실속이 있는 선물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차다라는 뜻은요. 실속이 있다라는 뜻으로 총시 또는 시즈라는 의미입니다. 자, 네 번째는 깨닫다입니다. 자, 깨닫다의 의미는 이치나 진리를 이해하여서 알게 되다라는 뜻인데요. 네, 理解并懂的道理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볼까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必须明白解决青少年的问题，最需要的是家庭的爱.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사랑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여기에서 깨달아야 한다라고 쓰고 있죠. 왜냐하면 앞에 그 상황이 어떤 따오리, 그쵸? 이치이기 때문에 어떤 이치를 알다라는 뜻으로는 네, 깨닫다라는 동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네, 이런 상황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내가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된 후에야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 자, 내가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된 후에야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깨닫다라는 뜻은 알게 되다라는 뜻인데요. 앞의 상황은 네, 어떤 따오리 이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다가 아니라 깨닫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다라는 동사는요. 알다라는 동사인데요. 자, 이 알다라는 의미 중에서도 어떤 이치나 진리를 알다라는 뜻에는 우리 알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깨닫다라는 동사를 쓴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살피다입니다. 살피다의 의미는 주의하여 관찰하거나 잘 보다라는 뜻으로 주의, 관찰, 或者好好看입니다. 자, 예문입니다. 길을 건너기 전에는 주위를 잘 살핀 후 건너야 한다. 过马路之前应该要好好查看周围后才过. 자, 두 번째 예문은요. 물건을 사기 전에는 물건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买东西之前应该要好好查看东西是否有问题. 자, 물건을 사기 전에는 물건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봐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살피다라는 뜻은 자세하고 꼼꼼하게 보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살피다의 의미는요, 자세하고 꼼꼼하게 관찰하거나 보다라는 동사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볼 동사는 가리키다입니다. 자, 가리키다는 주 또는 뼈이라는 뜻인데요. 자, 어떤 대상을 특별히 집어서 나타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특별하게 이것입니다 라고 나타내는 동사가 되겠죠? 자, 예문 함께 보겠습니다. 한국어를 잘 못하는 외국인에게 길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알려주었다. 我用手指给韩国语不是很好的外国人指路. 자, 한국어를 잘 못하는 외국인에게 내가 손가락으로 저리로 가세요라고 해서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리켜서 알려주었다라는 문장이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은 한국인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은 백이 민족이다. 자, 한국인을 가리키다, 표현하는, 나타내는 또 다른 이름은 백이 민족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리키다는 첫 번째 뜻은 정말로 손가락으로 하는 것의 뜻이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을 나타내다, 표현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리키다는 두 개의 의미, 주와 뼈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함께 볼 동사는 뿌리치다입니다. 뿌리치다는 붙잡지 못하게 하거나 거절하다라는 뜻인데요. 使得无法抓住或者拒绝라는 의미입니다. 역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그는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사업을 시작했다. 他拒绝家人们的劝解开始干事业. 그 사람은 가족들의 걱정, 하지 마세요라는 걱정을 거절하고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뜻으로 여기에서 뿌리치다라는 뜻은 거절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그녀는 너무 화가 나서 내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她很生气推开了我的手走到外面去了. 그 사람은 너무 화가 나서 내 손을 붙잡지 못하게 하다. 잡은 손을 놓고 밖으로 나갔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러분, 뿌리치다의 첫 번째 의미는 거절하다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두 번째 의미는 잡고 있었는데 그 잡은 것을 놓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볼 동사는 바로잡다입니다. 바로잡다라는 뜻은 올바르게 고쳐서 제대로 되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修改后使其变正确라는 뜻으로 纠正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볼까요? 야구 선수인 그는 부상으로 인한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서 매일 재활 운동에 힘썼다. 作为棒球选手的他，为了纠正因受伤导致的姿态错误，每天努力做物理康复运动. 자, 그 야구 선수는 부상 때문에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 바로잡다라는 뜻은 여기서 교정하다라는 뜻으로 纠正이 되겠죠.
네, 교정하기 위해서 재활운동을 했다라는 뜻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새로 부임한 시장은 혼잡한 교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新上任的市长努力整治混乱的交通秩序. 자, 여러분 바로잡다라는 뜻은요. 어떤 잘못된 것을 좋게 고치다 또는 교정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볼 동사는 넘나들다인데요. 자, 넘나들다는 어떤 경계를 넘어서 왔다 갔다 하다입니다. 超出某种界限来来回回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드라마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소재의 드라마이다. 最近流行的电视剧都是以穿越往来于过去和现代为素材的电视剧. 자, 최근에 유행하는 드라마는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는,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소재의 드라마이다 이고요. 자, 두 번째 예문은요. 그는 국경을 넘나들며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 그 사람은 국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뜻이죠. 자, 넘나들다는 여러분, 어떤 경계가 있는데요. 그 경계를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왔다 갔다 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자, 첫 번째 동사 부분의 연습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길들여진 나쁜 습관을 뭐뭐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1번 뿌리치는, 2번 밝히는, 3번 가리키는, 4번 바로 잡는. 답은요? 네, 4번 바로 잡는이 되겠죠? 자, 한번 길들여지다라는 뜻은 이미 습관된, 이미 익숙해진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습관을 고치다라는 찌우정이라는 뜻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찌우정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잡다, 바꾸다나 고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볼 동사는요. 어김없다입니다. 자, 어김없다는 没错 또는 不违反이라는 뜻으로 没有错或者违反的话라는 의미로요. 틀리거나 어기는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보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8시만 되면 어김없이 집을 나선다. 他只要一到8点一定出家门. 자, 그 사람은 8시만 되면 반드시 집을 나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김없다라는 뜻은 반드시라는 뜻으로 그때에 어기는 상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그가 말한 사실은 모두 어김없는 사실이다. 他说的事情一点没错都是事实. 자, 여기에서는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어김없다라는 동사는요. 어김없이라는 부사로도 쓸 수 있고요. 어김없다라는 동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반드시 꼭이라는 뜻이 되거나 또는 틀리지 않다, 어기는 일이 없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자, 두 번째 동사는요. 다름없다입니다. 다름없다는 비교해 보니까 같거나 비슷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인데요.比较发现一样或者相似的. 자, 예문 보겠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그는 10년 전과 조금도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时隔10年见到他，他的样子和10年前一样，一点也没有变. 자, 10년 만에 만난 그 사람은 10년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즉 10년 전과 비슷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예문 보면요.
오랜 시간 우정을 나눈 우리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이이다. 我们是相识很久的朋友，关系和家人没有什么两样。 자, 우리는 오랜 시간을 우정을 나누었기 때문에 가족이나 같다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다름없다는요, 여러분, 다르지 않다, 즉 같거나 비슷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자, 다음 동사는 쓸데없다입니다. 쓸데없다라는 뜻은 没有需要作用或者没有价值라는 뜻으로 필요, 소용이 없거나 그 가치가 없다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항상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한다. 他老是说些没用的话影响心情. 그 사람은 항상 필요 없는 말을 해서 기분을 나쁘게 한다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엄마는 아이에게 방 안에 쓸데없는 물건을 버리라고 잔소리를 했다. 妈妈唠叨孩子把房间里没用的东西扔掉. 엄마는 아이에게 방 안에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라고 얘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다라는 뜻은 필요 없다 또는 소용없다, 가치 없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자, 네 번째 동사는요. 거침없다인데요. 자, 거침없다의 의미는 아무 망설임이 없거나 또는 그거에 대한 반감, 그쵸? 거리낌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성룡은 이번 영화에서 거침없는 액션 연기를 보여주었다. 자, 성룡은 이번 영화에서 거침없는 액션 연기를 보여줬다. 즉 여기서 거침없다라는 뜻은요. 망설임이 없다. 네, 모든 것을 표현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그녀의 가식 없고 거침없는 시원한 성격은 그녀의 큰 매력 중 하나이다. 그녀의 가식이 없고 또 거침없다. 즉 시원한 성격은 그쵸. 거침없는 어떤 것에 반감이 없고 어떤 것에 망설임이 없이 다 말하는 그런 성격은 그녀의 매력 중 하나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침없다라는 뜻은요. 어떤 일을 할 때 망설이지 않거나 그것에 대한 반감이 없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자, 다음으로 함께 볼 부분은 문법인데요. 자, 첫 번째 문법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은 의련이와라는 문법입니다. 자, 의련이와라는 문법은요. 앞의 사실을 추측하고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거 이외에도 관련된 사실이 더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형태는 동사 뒤에 의련이와를 쓰게 됩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품질도 좋으려니와 가격도 비싸지 않다. 这件商品品质也好，价格也不贵. 자, 이 제품은 품질도 좋을 것이고 가격도 비싸지 않다라는 의미로 의련이와라는 뜻은 좋다라는 사실을 추측하고 그리고 가격이라는 면도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해서 병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을 것이고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예문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의 변명을 듣고 싶지도 않으려니와 그를 보고 싶지도 않다. 现在既不想听他的辩解也不想看到他. 자, 저는 지금 그 사람의 변명을 듣고 싶지도 않을 것이고 그를 보고 싶지도 않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의련이와라는 뜻은요, 뭐뭐을 뿐만 아니라, 네, 뭐뭐는 데다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네, 부단, 얼치에라는 뜻의 연결어가 있었죠? 자, 그 연결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병렬의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의련이와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을 것이고 또는 을 뿐만 아니라로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법은 을이라라는 문법인데요. 자, 을이라라는 문법은 고급 토픽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의미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추측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을 것이라고 라는 뜻인데요. 동사 뒤에 을이라를 쓰시면 되고요. 예문 보겠습니다. 나는 그가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주리라 믿었다. 我相信他总有一天会知道我的真心. 나는 그가 언젠가는 나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예문 보시면 의사는 환자를 어떻게든 살리리라는 각오로 수술에 들어갔다. 医生抱着怎么样都会救活病人的决心进去手术了. 의사는요, 그 환자를 어떻게든 살릴 것이라는 각오로 수술에 들어갔다라는 문장이죠. 자, 을이다라는 뜻은요, 을 것이라고 생각하다라는 뜻의 문법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법은 는 마당에라는 문법입니다. 자, 는 마당에라는 문법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네, 体现发生某件事情的情况인데요. 자, 형태는요, 동작 동사 뒤에는 는 마당에 현재형이 되고요. 또 동작 동사 뒤에 과거형으로 는 마당에를 쓸 수 있습니다. 또 상태 동사 뒤에 는 마당에를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문 보겠습니다. 모든 사실이 확실해진 마당에 더 이상의 변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所有的事情都已经变得很明确了，更多的辩解有什么用呢? 자, 그러니까 는데라는 어떤 화제 제시를 하는 문법과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서로 힘을 합쳐도 모자라는 마당에 싸우고만 있으니 답답할 지경이다. 相互合力也不一定够的情况下，却还是只是一味争吵，真是太令人郁闷了. 자, 서로 힘을 합쳐도 모자라는데, 그쵸, 모자라는 상황인데, 싸우고만 있으니 답답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급에서 배웠던 는데, 은데라는 문법 기억나시나요? 네, 어떤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앞에 어떤 상황을 제시하는 문법이었죠? 자, 는 마당에 역시 뒤에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이 발생하는 어떤 화제 또는 상황을 제시할 때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토픽에서 만약에 는 마당에라는 문법이 나온다면 네, 는데라는 문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법은 자면입니다. 자면의 의미는 의도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조건으로 나타내는데요. 자, 쉽게 말해서 으려고 하면이라는 뜻의 문법이 되겠습니다. 형태는 동작 동사 뒤에 자면이고요. 자, 예문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일을 무사히 끝내자면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 如果想要顺利地结束此事需要他的帮助. 이번 일을 무사히 끝내고 싶으면 또는 무사히 끝내려고 하면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문장이죠. 자, 두 번째 문장은요. 그와 헤어지게 된 상황을 얘기하자면 오늘 밤을 새워도 모자라다. 如果要说与他分手的事情今天通宵也不够. 그와 헤어지게 된 상황을 얘기하려고 하면
오늘 밤을 새워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면은요. 으려고 하면이라는 문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5번째 문법은 는대로라는 문법입니다. 는대로는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즉시, 바로라는 뜻으로 出现某种状况或者行为后立刻라는 뜻입니다. 형태는 동작 동사 뒤에 는대로로 쓰시면 되고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미국에 도착하는 대로 전화하라고 신신당부하셨다. 妈妈再三叮嘱儿子一到美国就打电话. 어머니는 아들에게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전화하라고 말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는대로는 자마자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2번째 예문입니다.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나는 대로 영어 공부를 해왔다. 他在繁忙的日程中也一有空就学英语.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이 있는 대로, 그쵸? 시간이 나자마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영어 공부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는대로는 자마자라는 문법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로는 뭐뭐을 때마다라는 뜻으로 어떤 시간이 있을 때마다라는 형태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